그리고 뭐 N2 폭탄부터 웨폰 빌딩도 허리에 차고 렉테나까지 전부 장비한, 어떻게 보면 풀 장비 상태에서 저격하고 있는 포즈. 근데 역시나 이제 공중에서 강화하면서 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역시 2호기 구도는 이런 느낌이지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비를 짊어지고 왼손에는 쉴드 들고서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참 중무장 상태도 멋진데요. 아니 좀 포즈 잡기 불편할 줄 알았는데 스탠드까지 딱 끼우고 하니까 지탱 되게 잘 돼요. 어깨 관절이나 이런 것도 튼튼해가지고 이 큰 장비를 짊어지고도 문제없이 설 수도 있고, 특히나 저는 웨폰 빌딩 되게 걱정했는데 스탠드가 저걸 다 견뎌주네요. 오늘 리뷰는 바로 CCS 토이즈의 에반게리온 2호기 이시! 제가 이전에도 리뷰했었던 에반게리온 최종 호기가 등장한 그 소설 에반게리온 아니마에 등장을 하는 2호기입니다. 2호기의 후기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2호기 이시. 발매는 2026년 4월 발매를 했고요. 가격은 35만 6천 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프레젠스 월드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패키지부터 보면은 정면에 2호기 이식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여기 작품명인 에반게리온 아니마의 로고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쪽에는 손잡이도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들고 다니거나 할 때 좀 편안할 것 같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보면 네르브의 로고가 크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픈도 해보도록 할까요? 위쪽을 열고 오픈! 짜잔! 이번에도 역시 모탈 마인드답게 열고 나니까 진짜 그 일러스트가 드러나죠? 와, 롱기누스의 창에다가 와우, 멋지게 일로 멋지게 그려져 있고요. 뒤에는 뭐 하늘 배경인 것 같죠? 오. 그리고 이걸 뒤집으면 이호기 멋있다. 이런 좀 거친 일러스트도 상당히 매력 있어요, 역시. 그리고 그걸 걷어내니까 이건 뭐지? 짠. 매뉴얼. 원래 매뉴얼은 비닐 포장 아니었나? 이 봉투에 넣어주네요. 그리고 위쪽으로 이제 무장이라든가 교체용 손 들어가 있는 블리스터, 그 아래쪽으로 본체랑 웨폰 빌딩 들어가 있는 스티로폼에다가 아래쪽으로 블리스터가 더 있네요. 네, 이쪽은 베이스 관련이고, 그리고 이쪽은 그 외에 나머지 무장이나 부속품, 조인트 같은 게 들어있네요. 그러면은 전부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구성 전부 꺼내봤습니다. 쫙 나열을 해봤고요. 뭔가 막 부속품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교체용 손이 총 6종 들어갑니다. 주먹손은 미리 끼워져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는 무장이나 편손류로 되어 있어요. 무장이나 무언가 손잡이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손도 있고, 이건 확실히 프로그레시브 나이프용이겠네요. 그 외에 라이플이나 뭐 롱기노스 창 쥐는 손도 있고요. 액션용 손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역시 액션용 편손도 들어있네요. 여기에 엄빌리컬 케이블! 에반게리온 하면 빠질 수 없는 케이블이기도 합니다. 케이블 자체는 연질로 되어 있어요. 와이어 형식은 아니고요. 탄성이 좋은 연질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양 끝에 자석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충전 포트,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앞뒤로 다 자석이 내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갖다 대면 착 하고 붙습니다. 편해요. 그리고 메인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파 메이저 급전 렉테나, 무선으로 에반게리온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2호기 하면 항상 그 배터리 방전 때문에 좀 악몽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장비이기도 하죠. 접이식으로 뭐 에반게리온 본체에 거치시켜 놓고 이렇게 수납할 수도 있고요. 그 관련 조인트가 이 앞에 있는 이 슬라이드, 수납용 슬라이드 조인트입니다. 여기에도 뭐 메탈릭 컬러부터 뭐 데칼도 막 붙어 있고요. 거기에 연결부에 이제 무게를 지탱해야 되는 부분, 이쪽은 합금으로 되어 있는 프레임입니다. 뭐 합금 프레임 자체에도 디테일들이 꽤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이제 엄빌리컬 케이블을 연결하는 이제 구멍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자석이 내장되어 있어요. 여기에 본체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접혀져 있는데, 가운데에 있는 부분을 관절 삼아서 가운데를 이렇게 쫙 펼쳐주면 전개가 됩니다. 약간 안테나처럼 이렇게 공중에 띄워가지고
마이크로파를 받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약간 느낌 자체는, 그러니까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에반게리온스럽습니다. 아니 그도 그럴 게 아무리 이렇게 에너지 충전용이라고는 하나 누가 봐도 뭐 임팩트 일어난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뭐 이 디자인 자체도 디자인이지만은 색상들도 되게 이쁘고요. 중간중간 이런 무늬들, 데칼들도 꽤 들어가 있고요. 상당히 멋지게 조형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이게 소설 사파에도 조금 그려져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도 꽤나 멋졌는데 실물은 아주 잘 표현돼요. 끝부분이 또 뾰족하게 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네요. 데칼들도 곳곳에 붙어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이 프레임 자체도 관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빼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엄빌리컬 케이블 착 연결, 이런 식이죠. 다음은 또 메인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롱기누스의 창. 야, 2호기의 롱기누스의 창 거의 운명이죠. 참고로 처음에 포장 상태에서는 이렇게 손잡이 중간 부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조인트 자체는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깎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맞추어서 끼워주면은 돌아가는 거 없이 딱 모양 맞춰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롱기누스의 창 자체도 아주 짙은, 뭐 거의 검붉은색에 가까운 그런 메탈릭 레드로 되어 있어요. 아주 색깔이 진하니 멋집니다. 거기에 나선 모양도 잘 조형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끝부분도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창 날 부분도 보면은 이게 참 좋은 게 포장 상태에서 뭐 휘거나 아니면 틀어지거나 하지 말라고 가이드가 하나 끼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딱 꼽아주면은 진정한 완성이죠. 아무래도 이것만으로도 길이가 상당히 길다 보니까 가이드 있는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길이 한번 재볼까요? 일단 이것만으로도 본체보다 월등히 길고 크거든요. 재보면 와 52cm 52.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던 N2 폭탄 렉. 그리고 뚜껑을 열면 진짜로 N2 폭탄 4개가 들어있습니다. 일단 N2 폭탄 렉, 이 커버 자체도 자석입니다. 촥 하고 달라붙는 그런 형태고요. 일단 디자인 자체도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관? 아무튼 뭐 내르브의 마크라든가 아니면 중간중간 데칼들도 잘 되어 있고요. 이런 움푹 파여 있는 부분에도 색깔들을 다르게 해가지고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것도 좋네요. 거기에 N2 폭탄도 겉에서 보더라도 딱 잘 보이게끔 되어 있고, 안쪽에는 이제 무장 렉에 딱 이제 끼워서 보관할 수 있게 슬라이드 할 수 있는 조인트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딱 열어보면은 탈착 가능한 N2 폭탄들입니다. 짠. 뭐 4개 다 똑같으니까 하나만 보면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점이라고 한다면은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어요. 겉에는 데인저 N2B, N2BOMB이라고 써있기도 하고, 이 붉은색의 띠 부분, 라벨 부분도 잘 되어 있고요. 윗부분에는 메탈릭 컬러로 뚜껑도 덮여져 있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안쪽을 자세히 보면은 내부에도 이제 프레임처럼 폭탄 내용물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요런 부분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디테일을 아주 잘 살려놨구나 하는 부분이었어요. 나중에 포즈를 취한다면 이런 데다가 이제 손에다가 쥐어주고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렉에 고정하는 방식도 막 어렵지 않고 엄청 타이트하게 고정되는 건 아니라서 딱 N2 폭탄 고정할 정도의 힘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도 쉽게 이렇게 탈거가 가능합니다. 그냥 쏙 빠지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커버 덮어주고. 그리고 사격무장인 파워드 8입니다. 파워드 8지만은 타입이 2가지인데 지금 이거는 LMG 머신건이죠. 근데 이 상태로 LMG까지는 아니고 이 뒤에 있는, 바깥에 있는 커버가 있어요. 이것도 자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걸 벗겨줘야, 양쪽 다 벗겨줘야 파워드 8 LMG 완성입니다. 기본적으로 배럴 자체는 짧은 배럴로 되어 있고요. 메탈릭 컬러라던가 이런 손잡이 사이사이의 색상들, 이런 것도 아주 멋지게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뒤쪽에 붉은색의 라인 부분도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중간 프레임 데칼들도 막 곳곳에 붙어 있기도 해요. 거기에 가운데는 파워드 8라고 하는 이름의 마킹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윗부분이 슬라이드하는 부분이죠. 여기가 이제 수납용 조인트라든가 이런 걸 장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또 타입이 2가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LMG인 거고요. 이 가운데 있던 파츠들이 신형 팔레트 라이플 파워드 8 교체용 파츠들입니다. 이쪽은 배럴이 긴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파츠들을 이용해서 이제 파워드8 파츠 교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아까 빼놨던 커버 파츠를 먼저 장착해줍니다. 자석식이니까 그냥 갖다 대기만 해도 촥촥 들어가요. 그리고 앞에 배럴 부분 요런 쪽에 파츠들을 슬라이드로 빼줍니다. 그리고 더 긴 파츠들로 이제 파츠들을 교체해줍니다. 이렇게 확실히 총심 부분이 훨씬 길어졌는데 거기에 하이라이트로 쫙 더 긴 녀석이 들어가죠. 이 위쪽으로도 약간 센서 파츠처럼 보이는 그런 형태의 파츠들도 껴주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나머지 파츠 다 끼워주면은 완성인 것 같지만 아직 파츠가 하나 남았습니다. 이 친구는 다른 데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웨폰 빌딩! 일단 밑에 조인트들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 일단 웨폰 빌딩 가지고 와서요. 파츠 꺼내야 되잖아요. 그 위에 레버, 손잡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를 마주본 상태에서 반시계로 살짝 돌리면 이제 스프링 방식으로 해가지고 돌아가거든요. 돌린 상태에서 빼주면 빌딩이 오픈! 여기에 손잡이 같은 게 하나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친구를 이 빌딩 안쪽으로 슬라이드로 빼줍니다. 그 다음 위에다가 슬라이드 해서 위쪽에 손잡이까지 만들어주는 걸로 신형 팔레트 라이플 파워드8의 완성입니다. 어찌 보면은 적용용 롱라이플 같은 느낌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웨폰 빌딩 꺼냈으니까 봐야 되잖아요. 이 팔레트 라이플은 다시 LMG로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LMG로 바꾸고 커버는 씌워놓은 상태입니다. 이대로 대기.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웨폰 빌딩 그리고 그 외의 조인트들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가장 좌측에 있는 건 이 빌딩 기믹을 다 본 뒤에 잠시 뒤에 보고요. 나머지가 본격적으로 빌딩 자체에 사용을 할 건데 이제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그래서 정면엔 웨폰 빌딩이라고 하는 이름도 적혀 있고요. 네르브의 이름도 같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이 사이사이 프레임에도 건메탈 컬러가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는 또 블랙 컬러로 이제 도색이 멋지게 되어 있고 사이사이 틈새에 약간 프레임 같은 게 드러나 있는 부분들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가니까 ESV 이건 쉴드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차근차근 봅시다. 그 외에도 중간중간 디테일들이 진짜로 이렇게 세워놓으면 빌딩처럼 보일 것 같은 그런 디테일도 있고 뒤쪽으로는 좀 더 기계적인 디테일이나 아니면은 도색의 형태들 그리고 데칼도 좀 있고 가운데에는 뭔가 슬라이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바닥면에도 디테일이 꽤나 들어가 있습니다. 도색도 굉장히 멋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웨폰 빌딩 이름이 적혀있던 부분에도 아래쪽에 보면은 파워드8 키트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드8의 파츠들을 안에다 수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살포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손잡이가 있던 부분들에도 약간 빌딩 옥상처럼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손잡이 자체에도 로테이트 투 오픈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돌려서 오픈하세요. 내부도 디테일이 상당히 멋지고요. 반대쪽 같은 경우도 비슷한 디테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바닥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매끈하게 대신에 이 앞쪽 그러니까 아까 레버 돌린 쪽을 보면은 돌기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돌리면 이 돌기가 들어가서 열리는 거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넣을 때는 그냥 살짝 힘주면 들어가요. 뺄 때만 돌려서 빼면 됩니다. 그러면 파워드8 키트를 넣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넣어봐야겠죠. 일단은 아까 처음에 열었을 때 손잡이 꺼낸 자리에 일단 다시 손잡이 넣어주고요. 그리고 반대로 가서 안쪽 하단에 있는 슬라이드 조인트에다가 이 센서 파츠를 슬라이드로 끼워주고 아까 하단에 끼웠던 바이포드 파츠 있죠? 이게 이 빌딩 위쪽이죠? 여기에 슬라이드로 끼워지고요. 그리고 아까 본 3개의 조인트 중에 가장 큰 거 여기에 파워드8의 배럴을 슬라이드 해줍니다. 그리고 센서랑 바이포드 있는 쪽 가장 하부에 착 자석으로 달라붙게 되고요. 그리고 중간 파츠 같은 경우도 요 널찍한 조인트 가지고 와서 안쪽에다가 슬라이드 해서 이렇게 슥 껴줍니다. 그 다음 배럴 위쪽에 역시 자석으로 장착. 이번엔 LMG를 가지고 와서 앞쪽에 서브 그립은 뒤로 접고 이제 남은 조인트를 위에다 슬라이드 시켜서 처음에 손잡이가 있던 쪽으로 가서 위에 자석이 있거든요. 뭐 양옆 중에 아무데나 원하는 대로 자석으로 장착.
이렇게 해서 뭐 라이플 본체부터 그 외의 부속품들까지 전부 수납됐습니다. 그럼 이제 빌딩을 닫아주는 거고요. 파츠 하나 안 들어갔는데요. 요거는 이제 아까 ESV 쉴드인데 했던 거 이쪽으로 갑니다. 이 친구도 자석입니다. 자석으로 탈부착이 가능한데 이것이 무엇이냐? 비상용 방패입니다. 정말로 에바한테 팔에 끼울 수 있는 쉴드인데요. 이 안쪽에다가 조인트 부분에 방금 남은 파츠를 수납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한 다음 다시 가서 자석 장착해주면은 깔끔하게 완벽하게 수납이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뭔가 슬라이드 하는 곳 있었잖아요. 여기 가가지고요. 이 친구가 에반게리온 본체 거치할 수 있는 거치 프레임입니다. 여기 밑에서부터 슬라이드 해주면은 골반 뒤에다가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조인트가 생기게 되죠. 뭐 굳이 이거 안 쓰고 그냥 빌딩처럼 이렇게 세워놔도 상관이 없긴 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봤던 조인트는 뭐냐? 요게 쉴드가 팔에 장착할 조인트가 필요하겠죠? 이 쉴드 내부에 보면은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 조인트를 끼워서 사용을 해주면 돼요. 뭐 조인트 자체에도 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좀 꺾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 프레임도 가동이 되기 때문에 손잡이입니다. 손에 쥐면서 좀 튼튼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앞쪽이 마치 너클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 수단으로도 쓸 수 있겠죠. 그치만 평상시에는 빌딩의 일부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봤던 장비들을 거치할 수 있는 무장 파일론입니다. 그냥 생 합금으로 되어 있는 프레임이에요. 그나마 조인트 부분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전에 최종호기 생각하면은 여기가 합금으로 되어 있으면 막 스크래치 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바뀐 건 잘 된 것 같고요. 골반 뒷부분에 커버를 벗기고 끼울 수 있게 여기 안쪽에 조인트가 들어가 있고 이 뒤쪽으로도 슬라이드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아까 웨폰 빌딩을 허리에 찰 수 있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관절들이 있어서 조금 위치 조정도 할 수 있고 꺾어주고 펴주고 할 수도 있고 바깥쪽 부분은 회전축도 들어가 있고 조인트마다도 회전축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각각 또 각도를 변경할 수 있게 개별 관절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프레임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에반게리온스럽네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뭐 N2 폭탄이라든가 아니면 팔레트 라이플이라던가 다 여기다가 이제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방금 본 조인트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친구들이 있는데 보조 무장 행거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좀 모양 자체는 3가지 종류가 있고요. 이렇게 하나 연결을 해서 2개를 거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좀 길게 뻗어서 길게 거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짧은 것도 있습니다. 정말 짧게 탁 거치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총 3종 중에 원하는 거 골라서 팔꿈치나 어깨 뒤쪽이나 이런 데다가 장착할 수 있어요. 다음은 LED 유닛 그리고 예비용 뿔입니다. 블리스터 한번 열어보면은 먼저 LED 유닛 LR927번을 사용을 합니다. 배터리는 제가 따로 직접 넣어놨고요. 자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파츠에 자석이 있었잖아요. 매뉴얼에서는 이 엄빌리컬 케이블에 충전 포트를 뭐 갖다 대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갖다 대면 이렇게 초록 색깔 LED가 번쩍 이제 온오프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잘 작동하는지 체크했고요. 그리고 예비용 뿔은 말 그대로 예비용 뿔입니다. 아예 런너 상태로 도색되어 있는 파츠가 들어가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뿔 한 세트는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잘 보관을 해뒀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꺼내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탠드입니다. 왼쪽으로 본체용 스탠드, 오른쪽으로 보조 스탠드입니다. 일단 본체용 스탠드, 뭐 익히 많이 보던 스탠드의 이 쇠 봉 자체는 이제 긴 것과 짧은 것 한 세트가 들어가 있고요. 스탠드 자체에도 에반게리온 아니마의 로고 그리고 에반게리온 2호기 2식의 이름이 금박으로 멋지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 스탠드 자체도 지지대의 락을 풀어서 각도 조절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쇠봉 자체는 돌기가 모양이 있으니까 가로로 집어넣으면 딱 맞는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조인트는 3종. 하나는 수평 상태라고 보면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기둥을 꽂았을 경우 조금 뒤로 넘어가게, 그러니까 스탠드 각도가 있으니까 조금 각도를 벌린 상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탠드를 더 많이 내렸을 경우니까 더 각도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보조 스탠드는 렉테나용 스탠드거든요. 그래서 여기 원통형 조인트가 있는데 이걸 먼저 끼워주고
여기에 렉테나용 조인트 수직으로 세우는 것 또는 살짝 눕혀놓은 거 이제 원하는 거 끼워주면 되는데 요 바닥에 놓을 경우에는 수직으로 놓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렉테나의 가장 하부를 탁 끼워주면은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렉테나를 세울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메인 스탠드의 구석 부분에 있는 요 하부를 밀어 올리면은 위에 커버가 벗겨집니다. 이 커버를 벗기고 이 자바라형의 보조 스탠들리 구멍에 끼우고 이 윗부분에 또 기울어진 조인트를 끼워서 나중에 포즈 잡을 때 이렇게 렉테나를 또 스탠드에 올라간 본체랑 연결할 수 있는 높이를 만들어주는 스탠드입니다. 근데 이게 자바라형이라서 각도나 이런 거를 편하게 좀 꺾어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부속품들 다 살펴봤고 본체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본체가 이미 완성되어 있더라고요. 최종호기랑은 다르게 뭐 구속구도 다 이미 끼워져 있는 형태예요. 대신에 LED 유닛은 넣어줘야겠죠. 뒤통수로 가서 고개를 완전히 이렇게 숙인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넣고 위를 잡고 이렇게 살살살 흔들면은 커버가 벗겨집니다. 여기에 LED 유닛 기판이 아래쪽으로 가게끔 해서 모양에 맞게 잘 넣어주면 이렇게 바닥에 밀착이 딱 되고 모양 맞으면은 넣는 거 완료입니다. 다시 커버 잘 덮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2호기식 본체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전체적으로 느낀 점이라고 한다면 얇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근데 얇은데 무게는 가볍지 않아요. 생각보다 묵직한 느낌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에반게리온스러운 체형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아스카스러운 모습도 조금씩 있다. 그게 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뒤에서 봤을 때 보이는 요 합금 부위들, 뭐 무릎 관절, 팔뚝 뒤쪽이나 어깨 뒤쪽이나 이런 데 보이는 저런 반짝이는 부분들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체형이 아예 얇거든요. 비교를 해볼게요. 앞서 리뷰한 최종호기입니다. 보통 에반게리온이라고 하면 항상 소체는 같은 걸 쓰기 마련이지 라는 그런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려주는, 저는 당연히 2호기 나온다길래 1호기의 프레임을 같이 쓰려나 했는데 지금 좀 많이 다릅니다. 관절 모양새도 다르고요. 체격은 아예 다르고요. 특히나 다리 두께 같은 부분이 유독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어깨 쪽의 디자인도 좀 많이 다릅니다. 최종 호기 같은 경우는 어깨 구속부 없이 백팩으로 넘어갔다 같은 느낌인데 2호기 이식 같은 경우는 어깨 구속부의 형상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측면으로 보면 또 이렇게 봐도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최종 호기는 백팩이 크게 나와 있는 형상이었는데 2호기 이식은 뒤쪽이 뭐 거의 없으니까 되게 납작한 형태로 되어 있는 느낌, 되게 슬림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진짜 둘이 분위기가 아예 달라서 처음에 박스에서 꺼내고 많이 놀랐어요. 신기하기도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얼마 전에 리뷰한 최종호기의 울티머스 에디션까지 딱 이렇게 놔보면 현재 CCS에서 발매한 에반게리온은 다 한꺼번에 놓은 셈이거든요. 요거는 멋있다. 이게 울티머스 에디션까지 놓으니까 확실히 딱 세트가 모였다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뭔가 일반에서 갑자기 탁 한정 무게감 이 느낌도 괜찮고요. 확실히 울티머스 에디션 자체가 나 한정이요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물론 뭐 2호기 이식 같은 경우도 붉은색의 저 컬러링이 존재감이 어마어마하긴 하네요. 물론 이 상태에서도 뒷모습 잠깐 한번 쓱 보면 확실히 셋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다른 게 뭐 2호기야 완전 다르긴 하지만 요런 부분이 굉장히 보기가 좋네요. 그래서 사이즈는 일단 머리까지가 약 28.5cm 정도, 한 28cm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고 어깨 구속부까지가 약 31cm 정도 큽니다. 슬림하지만 상당히 높아요. 자, 그럼 머리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리 자체는 색상이라던가 기본 실루엣은 영락없는 2호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정면에서 봤을 때 되게 사나운 인상이라고 할까요? 눈도 날카롭게 생겼고 거기에 막 뿔도 나 있고 말이죠. 여기에 뒤통수로는 약간 날개처럼 뻗어 있는 이런 디테일도 존재하고요. 그래도 확실히 2호기다 라는 그런 느낌은 확실히 있네요. 가만 보니까 지금 여기 콧등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눈 바로 아래 붉은색이 투톤이네요. 색깔이 딱 나뉘어져 있는 모습도 보기 좋습니다.
아니 근데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에반게리온 2호기면 눈이 4개 아닌가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때 2호기는 카피롱기누스의 창에 찔려가지고 눈 2개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회복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이때는 눈 2개, 아직은 눈 2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눈 4개로 다시 회복하면서 사족보행 형태로 개조가 될 거예요 아마. 그때 또 모습이 왕창 달라져가지고 되게 신기하기도 해요. 뭐 무튼 이때는 눈 2개다 라는 거 이야기하면서 쭉 이어가 볼게요. 그래서 원래 눈이 있을 법한 부분에는 주황색으로 지금 삼각형 디테일이 하나 양쪽으로 보이죠? 양볼에 저 부분에 약간 센서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잘 보면은 머리 옆쪽으로도 데칼이 붙어 있기도 하네요. 에반게리온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그리고 목 같은 경우도 에반게리온 2호기 특유의 그런 검붉은 컬러와 주황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에다가, 그리고 어깨 파츠라 그래서 약간 덕트처럼 목 양옆으로 추가 파츠 같은 게 달려있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대로 등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 외에 흉부도 우리가 알던 에반게리온 2호기스럽네 하는 부분들이 일단 정면으로 뾰족하게 보이는 그런 이런 구속부의 디자인과 붉은색과 주황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컬러 조합도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2호기 이식이다 하는 부분은 그 밑으로 날개 또는 안테나 같은 파츠가 돋아나 있다 같은 것도 있겠네요. 여기는 또 메탈릭 오렌지 컬러로 도색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 반짝반짝합니다. 빨간색은 오히려 반짝이는 메탈릭보다는 조금 더 애니메이션스러운 그런 느낌도 있어요. 지금 알았는데 흉부 위에도 작게 글자가 써있네요. 프로젝트 에바라고 적혀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흉부에도 프로젝트 에바, 네르브라든가 아니면 반대쪽에는 2호기 이식이라고 적혀 있기도 해요. 그리고 잘 보면 어깨로 이어지는 부분도 제대로 에바스러운 디테일이 있기도 하네요. 거기에 복부 같은 경우도 그 에반게리온 특유의 이렇게 층져 있는 이런 허리 구속부도 인상적입니다. 중간 부분이 더 진한 검붉은 컬러로 되어 있는 걸로 해서 약간 색깔이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모습도 구현되어 있고요. 잘 보면은 이 흉부 바로 아래에 있는 구속부 같은 경우도 붉은색도 있지만 여기 진한 검붉은색의 이런 컬러도 존재합니다. 약간 투톤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사이사이에 검은색의 내부 파츠도 조금씩 보입니다. 그대로 허리 쪽으로 가보면은 허리 쪽도 약간 척추처럼 되어 있는 그런 디테일들, 그러면서도 데칼이 중간중간 붙어 있는데 이식이라고 하는 한자가 붙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 보면 여기에 엄빌리컬 케이블이 장착이 될 공간이 보입니다. 이 내부 공간도 꽤나 패널 라인이라든가 형상이라든가 나쁘지 않네요. 거기다가 양옆으로도 약간씩의 디테일이나 데칼도 조금씩 더 붙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등 쪽으로 엔트리 플러그가 들어갈 부분인데 여기는 아예 금 색깔의 라인 마킹이 막 붙어 있네요. 에반게리온이라고 하는 글자도 있고요. 그리고 어깨 구속구 같은 경우는 영락 없는 에반게리온 2호기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컬러 조합부터 시작을 해서 약간 뒤쪽으로 무장 거치하는 이런 프레임이 있다는 점도 좀 2호기스럽네, 그런 생각이 드는 포인트였고요. 일단 전체적인 형상 자체는 우리가 에반게리온이라고 하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모양새긴 합니다. 전체적인 실루엣 자체가. 그치만 그러면서도 외장의 기본 디테일이나 데칼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아니마스럽게 되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어깨 앞쪽으로도 일단은 붉은색의 파츠, 투톤으로 되어 있는 색상, 그러면서도 약간씩의 디테일, 패널 라인 이런 걸 볼 수 있고, 데칼도 조금 있네요. 그 위쪽으로 가보면은 네르브 재팬 프로젝트 에바 데칼과 함께 라인 데칼들도 좀 보입니다. 그리고 약간 이 위쪽을 받치고 있는 듯한 프레임처럼 되어 있는 이 검은 색깔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약간 입체적으로 되게 굴곡이 많은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프로그레시브 나이프가 이미 수납되어 있습니다. 자석식으로 탈부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조인트 형식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탁 떼가지고 칼날을 쫙 펼쳐서 프로그레시브 나이프! 칼날 부분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날카로운 형상으로 생겼고요. 손잡이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외형에 좀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이걸 빼면 이렇게 구속부를 닫았을 때 이 앞쪽으로 빈 공간이 살짝 보입니다. 반대쪽이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시 수납을 해볼까요? 넣고 자석 착 하고 넣어주기만 하면 짠! 빈 공간도 채우면서 무장 수납도 깔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건 이 어깨 뒤쪽에 있는 합금 프레임 부분입니다. 이제 무장 수납을 위한 슬라이드 할 수 있는 프레임이고요. 이 위쪽으로 길게 밑으로 짧게 이렇게 두 군데로 위아래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디테일들이 꽤나 볼만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도 그 에반게리온 특유의 프레임 디테일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좀 있겠고, 뒤쪽으로도 레일 형태의 디테일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리고 어깨 바깥쪽으로는 에바 2호기의 요 마크가 또 데칼이 멋지게 붙어 있고요. 테두리도 메탈릭 오렌지 컬러로 이렇게 도색이 멋지게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팔 상박 쪽 역시 데칼이나 뭐 이제 패널 라인 디테일 굉장히 화려합니다. 일단 앞쪽으로도 내부 라인에 도색이 들어가 있다거나 바깥쪽으로도 지금 외장이 엄청 갈라져 있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도 뭐 도색 미스 하나 없이 깔끔하게 도색되어 있는 모습도 인상적이고요. 뒤쪽으로 데칼 조금 있네요. 그리고 팔꿈치의 합금 프레임 살짝 보면서 하박으로 내려가 보면은 굉장히 에반게리온스러운 모습. 뭐 추가 파츠 같은 거 없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이 앞에서 봤을 때 외형 이 부분 이런 것도 좀 인상적이고, 바깥쪽에서 봤을 때 이 검은 색깔 부분에 크게 데칼이 붙어있는 부분 역시 에반게리온스러운 부분 중 하나죠. 그러면서도 색깔이라던가 살짝씩 투톤으로 되어 있는 부분, 희미하지만 약간씩의 라인도 보입니다. 데칼이 이곳저곳 많이 붙어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손목 같은 경우도 딱 이제 나머지 디자인과 어우러지는 느낌의 두께, 엄청 두껍지 않은 그런 느낌의 손도 다 이제 손가락 하나하나 다 도색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든 게 어깨랑 마찬가지로 이 팔 뒤에 있는 프레임입니다. 역시나 무장 수납을 위한 레일 형태의 프레임이고요. 여기는 데칼도 있더라고요. 작게 이런 화살표 데칼 같은 것도 조금씩 있고, 어깨랑 마찬가지로 위쪽 레일 하나, 아래쪽 레일 하나 해가지고 위아래로 두 군데 끼울 수 있습니다. 아까 뭐 보조 무장 행거라든가 아니면은 무장을 여기다 뭐 다이렉트로 끼워도 될 거고요. 편한 대로 활용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도 그렇지만 이 아래쪽도 제대로 합금으로 되어 있는 게 인상적이죠. 그리고 골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에반게리온 스타일, 특히 고관 앞쪽이 튀어나와서 색깔이 다른 부분이 그냥 딱 봐도 에반게리온이네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골반 라인 타고 올라가는 이 구석구 쪽도 약간씩의 디테일 추가, 라인의 추가 뭐 이런 부분들도 보입니다. 요 골반 뒤쪽 같은 경우도 화살표 마킹이라던가 이 아래쪽으로도 막 패널 라인 같은 것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그리고 다리 쪽, 일단 허벅지 정면에서 봤을 때 허벅지 양쪽의 데칼이 다릅니다. 오른쪽 허벅지가 네르브 재팬, 그리고 왼쪽 허벅지가 에바 2라고 이렇게 멋지게 멋진 스타일로 글자가 적혀져 있는 형태고요. 기본적으로 허벅지 자체 내부가 건메탈 컬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투톤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라인 마킹도 막 멋지게 들어가 있고, 그게 또 고관절 쪽으로 이어지게 요 안쪽도 막 이렇게 막 복잡한 그런 외장 스타일로 디자인 멋지게 되어 있는 모습에다가 골반 바깥쪽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보면은 역시나 투톤 컬러부터 시작을 해서 네르브의 마킹, 네르브 재팬 글자, 라인 마킹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앞쪽으로 내려왔을 때도 역시나 마킹들 곳곳에 들어가 있는 모습에다가 검붉은색의 이런 구속부의 컬러, 허벅지 뒤쪽도 약간의 뭐 프레임이 노출된 듯한 그런 디자인.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거는 이제 무릎이 굽혀져 가지고 완전 맞닿는 부분에 느낌표 데칼이 있어요. 코우션 하면서 느낌표, 이런 부분도 약간 디자인적 요소처럼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면 느낌표다, 막 이런 것도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무릎 관절 부분 역시 합금으로 처리된 부분도 아주 크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이 무릎 구속부 같은 경우도 에반게리온 특유의 그 스타일, 뾰족한 스타일 잘 표현되어 있고요. 디테일도 멋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무릎 구속부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 역시 합금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소라면 되게 얇은 부분인데 그걸 합금을 사용을 해서 강도를 올린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종아리 같은 경우도 바깥쪽에 프로젝트 에바 하면서 2호기 이식이라는 글자가 한자로 데칼이 붙어 있기도 하네요. 그러면서도 메탈릭 컬러로 되어 있는 종아리랑 정강이 라인, 이게 좀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잘 보면은 앞쪽은 좀 오목하게 파여 있어요. 디자인이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아리 쪽으로는 좀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모습, 그러면서도 너무 두껍지 않게 밸런스 조절이 절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좀 심플한 형태, 그렇지만 데칼이 곳곳에 추가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전 발이라고 생각해요. 발 디자인 보세요. 이게 내가 알던 에반게리온의 그 신발 운동화 그게 아닌데
이거는 힐인데? 구두 같은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하이 힐 같은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특히나 이 발 앞쪽 끝부터 발등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이 이거는 내가 알던 에바의 운동화가 아니다 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뒤쪽에 굽도 살짝 높게 되어 있고 이 안쪽이 많이 파여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 하이힐 느낌이다 같은 느낌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좀 얇은 실루엣에 느낌을 더해주는 느낌. 발등 앵클 가드 같은 경우도 메탈릭 컬러에 메탈릭 골드에 곳곳에 쓰였고, 관절 같은 경우도 합금 쓰면서도 바깥쪽에는 도색되어 있는 파츠가 조금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발 안쪽으로 들어가는 프레임도 합금 쓰면서도 디테일 꽤 들어가 있고, 발바닥 역시 심플하지만 잘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발 비교를 위해서 최종 후기를 가지고 오면 그래요, 내가 알던 에반게리온의 운동화는 이런 느낌이긴 합니다. 좀 납작하면서도 널찍한 이런 운동화 스타일인데 아니에요. 앞쪽은 뾰족해요. 그래서 스타일 자체가 진짜 요거는 구두네? 같은 느낌이 먼저 들더라고요. 자, 그럼 외형도 쭉 살펴봤으니까 가동도 한번 봅시다. 가동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목 자체는 기본 볼 조인트 연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개 돌리는 부분이 볼 조인트입니다. 편안하게 좀 돌아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고개를 들고 숙이는 부분의 중간에 바로 아래 지금 보면은 막 목 안쪽에서 막 삐져나오죠. 축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목 아래쪽으로도 볼 조인트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좌우 스윙도 도와주고 살짝씩 돌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래로 축이 또 하나 있어서 목을 완전히 앞으로 이렇게 빼고 싶을 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목 바로 앞에 있는 구속부랑 약간 연동돼서 움직이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요거 굉장히 좋습니다. 목을 쭉 뺄 수 있죠. 상당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완전 뺐을 때고 완전히 넣었을 때 분위기가 다르죠. 그리고 어깨 파츠 같은 경우는 뒤쪽에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들어주는 것도 가능하고, 방향을 틀어서 좀 이렇게 벌려놓는 것도 가능하고, 다양하게 꺾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은 어깨인데, 일단 어깨 구속부 관련해서 가동을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지금 이 상태면은 구속부가 수직으로 서 있는 느낌이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꺾는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딱 수직으로 세울 수도 있고, 이제 원하는 각도로 좀 만들어주는 게 가능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옆에서 봤을 때 이 팔 위쪽, 그러니까 어깨 관절을 기준으로 앞뒤로도 스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뿐만 아니라 구속부 앞쪽에 작은 날개 같은 것도 이렇게 전개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되게 디테일한 부분인데 이런 가동도 있더라고요. 자, 이걸 잘 안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바깥쪽으로 해준 뒤에 어깨 관절 자체는 이렇게 앞뒤로 앞으로 빼고 뒤로 넣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잘 보면은 이렇게 앞으로 뺐을 때 안쪽에 합금 프레임도 살짝 노출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당연하지만 어깨를 위로 들고 내리는, 어깨를 들썩이는 가동도 가능하죠. 그리고 팔 자체는 구속부랑 연동돼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돌려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깨를 앞으로 뺄 때 지금 보셨나요? 요 가슴에 있는 흉부 구속부가 연동돼서 슬라이드로 같이 움직여준다는 게 또 포인트. 그리고 팔 상박에서 팔의 회전축 들어가고요. 돌릴 때 어디 걸리는 거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는 당연히 이중관절로 이렇게 완전히 굽혀지는 팔꿈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깨까지 완전 닿아버리죠.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일단 볼 조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합금으로 된 볼 조인트인데, 손목을 위로 들고 아래로 내리고 할 때마다 손목 중간에 있는 구속부가 연동돼서 같이 움직여주는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 볼 조인트니까 바깥쪽 안쪽 꺾을 수도 있고, 축으로 손목을 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깨 자체는 안쪽 관절을 통해서 들썩이면서 바깥쪽 관절로 아주 크게 90도 이상 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허리는 흉부, 복부, 허리 해가지고 세 군데에서 다 유연하게 움직여주는 느낌입니다. 일단 아래쪽 관절에서 크게 돌아가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골반이 많이 돌아가는 형태죠. 여기뿐만 아니라 흉부에서도 살짝씩 이렇게 돌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허리를 숙이는 부분은 이 세 군데에서 다 움직여줍니다. 완전 숙여지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허리 드는 부분은 좀 아래쪽 관절에서 좀 더 많이 뒤로 넘어가주는 형태. 그리고 스윙 같은 경우도 세 군데 관절에서 다 움직여줍니다. 회전만 중간이 빠지고 나머지는 중간까지 전부 다 움직이는 형태. 그리고 고관절은 이 골반의 구속부 앞쪽에 락을 풀어서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편안하게 다리를 아주 크게 들어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엄청 들어지죠. 90도 이상으로. 그리고 옆으로 드는 부분 역시 90도까지 들긴 힘들지만은 딱 이 위에 보면
안쪽이랑 바깥쪽 아머가 딱 만나는 요 부분, 이 파츠가 맞닿는 부분 딱 여기까지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고요. 움직일 때 보면 허벅지 안쪽에 파츠도 슬라이드로 같이 움직여줍니다. 물론 허벅지 회전 아래쪽에서 해줍니다. 허벅지 중간 부분에서 회전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무릎은 이중관절로 튼튼한 앞금으로 움직여줍니다. 완전히 굽혀지는 모습 볼 수 있는데 이때 종아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눌리는 것도 가능해요. 물론 허벅지 뒤쪽 역시 눌리는 스프링이 있습니다. 아래 위로 다 있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굽힐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발목은 역시 다 축으로 되어 있죠. 위쪽에서 회전축 들어가 있는 형태고, 그리고 발목을 뒤로 뻗고 하는 부분이 중간에 있는데 뒤로 뻗을 때 포인트, 뒤꿈치 위에 있는 구석 이렇게 뒤로 슬라이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좀 더 편안하게 발목을 뻗을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 굽히는 것도 이 구속구끼리의 간섭을 조금 피해가면서 움직여주면은 꽤나 많이 움직이는 모습. 거기에 발바닥 가동은 별도, 여기에 안쪽으로 꺾는 거 역시 엄청 많이 꺾이죠. 그래서 무릎 꿇기 안 되면 섭하죠. 아주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무릎이 바닥에 닿는 부분은 뭐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다 보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평소라면 바로 액션 포즈 보러 가겠지만은 아직 이 무장 파일론이라든가 스탠드는 어떻게 끼우는지 이런 걸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잠깐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등 해치 오픈 기믹도 있거든요. 일단 에바의 목은 앞으로 쭉 빼놓은 상태에서 등 맨 위에 있는 빨간색 파츠를 뒤로 슬라이드, 그리고 앞쪽을 들어 올려주면 안쪽에 엔트리 플러그가 좀 삽입되어 있는 느낌으로다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치 오픈 기믹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위쪽 다시 닫고 슬라이드, 에바 기동. 그리고 무장 파일로는 이 골반 바로 뒤에 허리를 앞으로 일단 다 숙이고 좌우에 있는 빨간 색깔 파츠도 조금 벌린 다음에 이 위쪽에 있는 프레임 같은 부분을 빼면 됩니다. 조인트는 이 밑에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축 같은 게 꽂혀져 있을 거예요. 잘 빼줍니다. 이렇게. 그럼 골반 뒤에 구멍이 나타나고요. 이 부분에 무장 파일론 조인트 맞춰서, 조인트 구멍에 모양이 있습니다. 이 위쪽이 평평한 쪽을 끼워야 돼요. 그래서 모양 맞춰서 잘 끼워주면 파일론 장착 완료! 뭐 이 상태에서 프레임을 움직여서 이제 허리 바로 옆에 이렇게 갖다 주는 것도 가능하고, 이제 옆에 있는 슬라이드 조인트에다가 뭐 팔레트 라이플을 장착을 하거나 뭐 N2 폭탄 렉을 끼우거나 하는 게 가능한 거죠. 그 외에 보존 무장 행거들은 이 어깨 뒤쪽이나 팔꿈치 쪽에다가 이런 데 맞춰가지고 이제 원하는 데에다가 끼워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트리 플러그 요 충전 포트 같은 경우는 등 안쪽에도 자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손잡이 같은 게 아래로 가게 해서 그대로 갖다 대면 착 하고 붙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포즈 다 취한 다음에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조인트는 이 골반 사이에 이 빨간 색깔 파츠를 떼어내면은 딱 안쪽에 프레임이 보입니다. 여기에 가장 높게 솟은 부분이 뒤로 가게끔 해서 조인트 모양 맞춰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조인트의 각도가 딱 이렇게 골반을 수평으로 놨을 때 이 각도가 수직이냐 아니면 살짝 뒤로 빠졌냐 아니면은 이렇게 뒤쪽으로 크게 빠져 있냐, 요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드 각도에 따라 좀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리 봐둘 게 LED죠. 요 엄빌리컬 케이블에 있는 앞쪽에 본체 연결하는 쪽에 있는 자석이 좀 편합니다. 아이라인 주변으로 싹 가면은 싹 켜지는 확실히 요 광량 좋구만. 지금 불이 조명들이 있는 상태에서도 그러네. 괜찮은데요? 약간 광대 쪽이 더 맞겠네요. 광대 쪽에 가면 딱 맞다. 조명도 쫙 끈 상태에서 눈매가 바로 보이네요. 확실하게 보이네요. 역시 조명 끄니까 더 잘 보여요. 와, 멋있다. 자, 그럼 이제 본체에서 할 수 있는 기믹도 다 살펴본 거니까 이제 액션 봐야겠는데, 제가 이 CCS 2호기 이식을 보고 공식 사진에서 그냥 바로 반해버린 포즈 해볼게요. 그것이 바로 이 포즈! 새침하게 골반 튕기고 있는 포즈! 우와, 이거 보자마자 그냥 아스카인데? 아스카 본인인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이걸 또 앞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냐? 보이나요? 이 자태! 진짜로 제대로 골반을 튕기고 있는 것 같은 이 느낌. 그냥 아스카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도를 맞닥뜨렸을 때 같은 뒷모습. 이게 공식 사진에서 뒤태를 강조하는 사진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왼쪽 어깨 구속구 뒤에 렉테나 달고 렉테나 전개한 상태. 이 포즈가 아마 소설 사파였나 어딘가 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사파 포즈도 잘 나오네요. 그리고 웨폰 컨테이너에서 팔레트 라이플을 꺼내려는 모습. 왠지 막 효과음 들리죠? 촤락 하면서 열리는 그런 느낌. 그리고 역시 이호기 하면은 무장 공중 캐치 포즈가 없을 수 없죠.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스탠드로도 힘든 각도에서 손으로 잡고 있는데 역시 느낌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뒤집어가지고 공중에서 막 낙하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렉테나를 장비한 채로 팔레트 라이플 파워드 에이트를 탁 오른손으로 쥐고 있는 모습. 이것도 약간 하늘에서 강화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기는 해요. 그리고 뭐 N2 폭탄부터 웨폰 빌딩도 허리에 차고 렉테나까지 전부 장비한 어떻게 보면 풀 장비 상태에서 저격하고 있는 포즈. 근데 역시나 이제 공중에서 강화하면서 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역시 2호기 구도는 이런 느낌이지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비를 짊어지고 왼손에는 쉴드 들고서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참 중무장 상태도 멋진데요. 아니 좀 포즈 잡기 불편할 줄 알았는데 스탠드까지 딱 끼우고 하니까 지탱 되게 잘 돼요. 어깨 관절이나 이런 것도 튼튼해가지고 이 큰 장비를 짊어지고도 문제없이 설 수도 있고, 특히나 저는 웨폰 빌딩 되게 걱정했는데 스탠드가 저걸 다 견뎌주네요.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나이프 발도 포즈! 양쪽 다 전개하면서 이제 오른팔로 왼쪽에 있는 거 잡으려는 느낌. 그리고 제가 프로그레시브 나이프 들면 항상 해보는 그 포즈도 무리 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N2 폭탄 포즈! 이렇게 양손에 폭탄 하나씩 들고 오른팔에 렉 달아놓고 언제든 꺼내 쓰겠다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맘에 든 포즈 또 하나가 바로 이 N2 폭탄 투척 준비. 투수 마운드에 섰습니다 같은 그런 느낌. 어마어마하죠. 지금 한 발로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세웠어요. 이 무게중심 잡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 서긴 서더라고요. 오래 세우기 힘들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멋진 포즈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즈는 역시 롱기누스의 창. 또 이제 2호기 하면 또 롱기누스의 창 또 운명이잖아요. 이 포즈 안 해볼 수 없죠. 투척 직전에 탁 포즈 잡은 모습. 뒤에 렉테나까지 전부 다 전개해봤어요. 오히려 이렇게 막 웨폰 빌딩까지 들고 투척하는 것보다는 심플하게 탁 이 상태가 참 멋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CCS 토이즈의 모탈 마인드 에반게리온 2호기 2식 리뷰해봤습니다. 와우! 끝에는 모든 장비를 다 하고 저 보조 스탠드 다 써가지고 렉테나까지 공중에 띄웠어요. 이 공중에 띄운 게 이게 이제 에너지 충전을 받기 위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기도 하죠. 전시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놓는 것도 꽤 좋겠습니다. 아무튼 요번에도 역시 CCS 토이즈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항상 보면은 자석을 되게 적절하게 사용을 하는데 이번에도 케이블 연결이나 커버 열고 닫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다 자석을 써가지고 되게 편안하게 만질 수 있었습니다. 뭐 낑낑대면서 이렇게 막 살살살 빼고 그런 거는 그나마 골반에 커버 벗기기 정도? 그거 하나 정도고요. 나머지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 외에도 장비도 되게 다양하게 들어있고 혹시나 최종욱이랑 또 중복되는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인데 전혀 그렇지도 않고요. 특히나 저 조형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조심해야 하는 게 조금 있다면은 다리 앞으로 들어 올릴 때 그 골반 외장을 이렇게 구속부를 살짝 벗겨가지고 위로 들어 올리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는 웬만하면 꼭 사용해주세요. 이게 공간이 좁아가지고 다리 좀 들어 올리다 보면은 마찰이 좀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공중에 렉테나 띄워놓은 거 지금 보조 스탠드에 끼워놓은 게 막 이렇게 찰칵하면서 고정되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 이렇게 조인트 자체에 끼워놓는 정도? 그러니까 딱 하고 끼우는 게 아니라 올려놓는 그런 느낌? 대신에 좀 깊게 끼워지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약간 흔들리는 거 정도로는 안 빠지는 그런 정도인데 혹시나 지금처럼 하면 너무 높이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거나 할 때는 웬만하면 렉테나를 먼저 빼고 움직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도 지금 포즈 잡을 때 이 렉테나를 가장 마지막에 했어요. 그 외에는 본체도 튼튼하고 관절 튼튼하고 뭐 조인트 튼튼하고 막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리뷰 마쳐보도록 하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빠시.